그러니까 확인 없이 전혀 확인도 없이 그냥 예 돈만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그 따줬다 이 말 아니에요? 일단 피해자는 열쇠 수리공에게 남성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가서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 피해자 A 씨가 사건 이후에 열쇠 수리공을 결국 찾아갔습니다. 따져서 물으니까 열쇠 수리공이 우린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연히 그 집 사람인 줄 알았고 법대로 하라. 이런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도 열쇠 수리공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A 씨 당연히 이 사실에 분노를 했고요. 네. 범인은 물론이고 열쇠 수리공 또한 타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열쇠 수리공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법에는 이런 거 없을 것 같거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쇠 수리공분이 좀 법을 공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법대에 들어가면 형법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습니다. 죄형 법.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4년에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네. 이런 행동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국회의원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위안해가지고 그냥 통과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법으로 아직까지는 처벌할 그런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 집 문 따고 들어간 그 범인한테는 뭐 주거 침입죄, 그다음에 뭐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럼 열쇠 수리공한테는 이런 혐의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범죄는 일단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인 고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과실로 죄를 저질러서 처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 수리공한테 이런 뭐 재물 손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주거 침입한다라든가 이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어렵죠. 상황이잖아요. 예. 적어도 뭐 방조 혐의라도 적용을 하려면 뭔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데 대한 미필적 인식과 그걸 도우려는 어떤 내심의 의사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물론 업무상 어떤 과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실 가지고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게 이 열쇠 수리공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아무런 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러면 이게 유사범죄 일어날까 봐 난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그렇죠. 아예 방법이 없어요? 자, 아까 이제 형법을 공부했으니까 민법을 공부해 볼까요? 아유 머리 아파라. 야, 형법에는 고의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지만 네. 우리 민법에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어떤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열쇠 수리공은 충분히 이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신분 좀 그렇죠. 한번 봅시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경비실에 뭐 문의할 수도 있고 과실이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지만 충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주인이 어떤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경우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열쇠 수리공에게는 의뢰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고 이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열쇠 수리공이 남의 집 문 열 때 돈 받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신원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범죄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네. 이 맹점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있었어요. 2014년에 한 10대 청소년이요.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무려 20차례 가까이 남의 집 출입문을 실제로 열었고요.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가 이 상습 절도로 구속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10대가. 네, 그리고 201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혼하고 몇 년간 계속해서 따로 살던 전 남편이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문 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혼한 전처의 집에 그냥 마구 침입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거든요. 두 사건 다 범인이 마치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그렇죠. 행세해서 수리공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리공이 신원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의무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점 악용하는 사건 발생할 때마다 이거 좀 뭔가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